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ERP 회계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기 부분하고요. 의제 매입세의 공제 신청서 작성하기 부분하고요. 부가가치 부속 서류 작성하기와 관련된 부가세 신고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제 1번에 보이시는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요. 부동산 임대업자가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계산하는 건데 약간 좀 내용이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보고 계시는데요. 이 부속 서류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면 그 부분만 이를테면 나는 대손에 대한 내용이 너무 어려워. 그럼 그 부분 살짝 내려놓으시고 다른 거 먼저 하신 다음에 또 한 번 그 강의를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래 이제 회계랑 세법은 3번 정도는 내가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신청서는요. 면세 원료 등을 가공, 제조해서 과세재화를 창출하게 되면 그 원재료가 면세인 것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는데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일정 부분들에 대한 매입세액이 없지만 일정 부분들에 대한 매입세액을 의제해서 공제해 주겠다라는 의도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하면서 부가가치 부속 서류들을 꽤 많이 만나왔었어요. 이를테면 매출 유형과 매입 유형을 입력하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세 합계표 기억나시죠?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오셨는데 그런 것들을 총 정리하면서 결과적으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각 란에 어떠한 유형이 반영이 되고 어떠한 부속 서류가 영향을 미치는지 마무리하면 이제 부가가치 신고서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리라. 어느 정도는 진도가 좀 나간 만큼은 내 걸로 만들었으리라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제가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냐면 회계하고 세법이 용어 자체가 좀 어렵고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단타에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내 걸로 가져가겠어. 그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내가 이 부분이 조각조각 모여져서 퍼즐 조각처럼 만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빌려주고 임대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뭘 받게 되냐면 임대료를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그 월세 부분에 해당하는 걸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의 거액 큰 금액을 받아놓고 빌려줄게 이렇게 하고 이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월세를 따박따박 내는 돈도 있을 거고 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넣어놓은 돈도 있을 거고 어떤 회사는 보증금을 되게 크게 잡아서 월세 하나도 안 내고 보증금으로만 내는 게 있을 때고 이를테면 저희가 집 계약할 때 전세 계약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는 보증금 아주 조금만 내고 월세를 되게 많이 내고 내가 목돈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부동산 임대업자는 부동산을 임대하게 되면 그 부동산 임대에 대한 보증금과 임대료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에서 이제 사실은 보증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고요. 먼저 여러분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요.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히 기록해서 부가세 신고할 때 제출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제출해라 라고 하는 서류가 뭐냐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고 하는 서류예요. 곧 저희가 작성을 해볼 예정이고요. 부가세 신고 때 이거를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제출하게 되는 거는 이제 이 내용을 보고 국가가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자료나 집계들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업자들, 부동산 임대업자들,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어떠어떠한 보증과 어떠어떠한 월세로 임대를 해주게 됐고 그 물건이 어떤 거고 임차인은 누구 이런 게 아주 세밀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협조의 의무가 있고요. 부가가치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가 있는데 요거 계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내용을 제출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곧 작성을 해볼 거고요. 어떠어떠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할지 보도록 할 거고 간주임대료가 이제 저희의 관건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게 여러분이
임대업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A 호시라고 B 호시를 뭐 옷가게나 뭐 전자제품 도소매업 이쪽에다가 이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옷가게 사장님은 나는 월세보다는 목돈이 좋아요 해서 보증금으로 전액 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전자제품 도소매업 사장님은 나는 좀 돈이 없어, 목돈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월세를 좀 높여가지고 매달 내면 안 되겠니? 이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실제로 임대보증금만 받은 그 옷가게 같은 경우는 만약에 1년 계약을 했다 그러면 1년 뒤에 옷가게 사장님이 나갈 때 임대업자인 나는 그 돈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월세로만 받기로 했다라고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보면, 월세를 받을 때 부동산 임대업자인 사업자는 세액계약서를 발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동산 임대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이기 때문에, 즉 부가세를 뜯어와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월세에다가 10%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서 세액계약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람한테는 월세 세액계약서를 발급을 안 해주니까 부가세를 안 뜯어오게 되는 거고, 월세만 받은 사람한테는 보증금은 없지만 월세에 대해 세액계약서를 발급해주면서 부가세를 뜯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국가에 납부하게 돼요.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시스템으로.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으니 임대보증금에 부가세를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간주임대료 제도예요. 한번 볼까요? 만약에 1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1년 뒤에 이 세입자가 나갈 때 1억 원을 돌려주셔야 되는데, 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부가세 과세 기간인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이다. 그러면 이제 92일 나오죠, 여러분. 365일분에 1월부터 3월까지 92일분에 해당하는 거를 연이자를 계산을 하게 돼요. 이 이자는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정기예금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서울의 시내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감안해서 기획재정부령이 이자율을 정하게 되어 있어서 매년 수시로 변동해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ERP 프로그램이나 회계 프로그램들에서 변동된 이자율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대로 끌고 와서 반영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1억 원을 내가 은행에 예치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뭐 지금 은행 이자율이 2% 정도 구간이다 해가지고 고시 이자율이 2%로 고시가 됐다.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2%는 연이자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부가세 신고하는 것은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을 하기 때문에 365분의 대상기간 일수인 1월부터 3월까지 대상기간이 92일분에 대해서만 이자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계산된 이자가 뭐냐면 간주임대료예요. 그럼 이 간주임대료를 부가세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과표라고 하는 개념은요,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뜯어가는 근간이 되는 돈이에요. 따라서 이 간주임대료 부분에다가 몇 퍼센트를 10%를 부가가치세로 뜯어가기 때문에 얘가 과표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3일테크의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참고하셔가지고요. 제2기 부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지금부터 작성을 해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나면 과표에 해당하는 뭐가 나온다? 간주임대료가 나와요. 이 과세표준의 몇 퍼센트를 곱하기 10%를 무엇으로? 부가가치세로 뜯어가겠다. 이게 바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이에요. 따라서 이제 이 회계 처리는 조만간 보시도록 하시고, 요거 작성하고 나서 보시도록 하시고, 실제로 이제 월세 계약을 맺은 서류를 보시고 부동산 임대업자 입장에서 아주 자세히 내용을 기록을 해주게 되면 그 기록지에 의해서 보증금이 들어가게 돼요. 보증금 1억 원이네요. 1억 원에 지금 정기예금 이자율을 2.1%를 적용한다. 그러면 2.1%를 곱하면 연이자가 나오겠죠. 거기에 365분에 저희가 이제 임대한 기간이 뒤에 가서 서류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그 서류 작성 기간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걸려있는 내용들의 일자를 계산하게 되면 실제로 뭐가 나온다? 임대료가 이제 간주임대료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해줘라. 이 문제예요.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 작업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계산된 간주임대료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을 회계 처리를 하실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부동산 임대업자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부동산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우장빌딩 3층 304호, 요 층과 304호라는 호실도 저희가 다 기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고 가시고요. 저희가 사무실로 임대를 해줬고요. 면적은 200평방미터입니다. 1억 원의 월세 200만 원인데 월세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계약을 했고요.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을 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를테면 계약금에 대해서 지불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잔금을 지불을 하기로 한 거는 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이제 간주 임대료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임대인이 부담한다. 요거는 별표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간주 임대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면 대변에는 매출세액으로 부가세 예수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차변으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주 임대료를 부담하는 거라서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회계 처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계약금 지출을 하고 나서 잔금인 9,900만 원을 또 이제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부동산 임대 기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4개월이니까 23년 11월 30일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임대인은 저희 회사 3일테크고요. 임차인은 수민산업이 임차를 했고요. 중개업자는 김광원 한강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본 월세 계약서는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거래자료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 만약에 여러분 보증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계약금 줬을 때 차변에 임차 보증금, 대변에 뭐 보통예금, 잔금 줬을 때 차변에 저희 받는 입장이죠,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계약금 받았을 때 차변에 현금 100만 원. 그거는 요거예요, 여러분. 요거.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임대업자가 받은 보증금은 임대보증금이라고 해요. 잔금 치렀을 때 이 9,900만 원을 뭐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다,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9,900만 원 또는 현금 9,900만 원, 대변에 임대보증금 9,9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저희는 생략하기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생략하기로 할 거고요. 월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약을 11월 30일 날 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30일 날 계약을 하고 저희가 12월 1일 날부터 임대 물건이 이제 임대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12월자에 세금계산서 한 장이 월세가 얼마였었어요, 여러분? 200만 원이었었죠. 2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지출하는 내용들이 뭐 차변에 수입하는 내용이죠. 저희가 받는 거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뭐 220만 원, 대변에 임대 수입 200만 원. 이거는 이제 수익 발생이죠.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20만 원. 요거는 부채의 증가죠. 근데 생략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그건 안 해도 된다. 그럼 저희의 주안점은 뭐냐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작성된 임대보증금 요거 두 개 합하면 1억이죠, 여러분. 100만 원과 9,900 합하면 1억 원에 대해서 2.1% 연이자를 곱해서 365일분의 부가세 신고기간 내용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이 12월 1일부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2기 확정신고 10월부터 12월까지를 부가세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임대기간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거기에 귀속분이니까 31일치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게 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흐름이 좀 읽히세요? 뭐 내용은 복잡했지만 부동산 임대업자는 이런 내용들을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하게 되어 있구나.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사실은 임대보증금 받는 회계 처리도 해야 되고 임대료 받는 회계 처리도 12월 거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세법상 부가가치세법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 신고까지 해야 되는구나. 단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프로세스를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직접 핵심 ERP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서 내용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번의 주식회사 3일테크의 2010 키매숙으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이 부분의 내용들이 사실은 회계도 연결되어 있고 세법도 연결되어 있고 임대업자의
임대계약서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우면 3번까지 직접 해보시면 사실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자, 여기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열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월세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입력을 하는데요. 본사가 부동산 임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본사로 체크해 주시고 2021 10월, 2021 12월 저희는 12월에 월세 계약 관련된 걸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습니까? 이건 왜 나오는 거냐면요, 여러분. 보통 저희가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뭐 2년 계약을 해서 한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를 2년 동안 4번을 하잖아요, 여러분. 1년에 4번. 그러면 2년이면 몇 번이에요? 8번이죠, 여러분. 그 8번을 계속 이 임대계약서 한 장의 건이 계속해서 8번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스를 눌러도 데이터가 내려오는 게 없죠, 여러분. 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내용은 직접 입력해 주시는데 동입력은 생략한다라고 가로 열고 문제 되어 있었으니까 패스하시도록 하고 저희가 3층이니까 지상이죠. 1번 코드 넣으시고 3층 그리고 호수는 304호 성명은 F2키 눌러서 누구에게 빌려줬냐면 수민산업에게 빌려줬어요, 여러분. 됐죠? 자, 오른쪽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기록하시면 되겠는데요. 면적은 200평방미터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고요. 용도 사무실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임대기간 2021 12월 1일부터 요거 이제 1년이라고 24개월이 참 그러면 2022년 11월 30일, 2023년 11월 30일, 2023년 11월 30일 이렇게 하면 만 24개월로 계산이 되면 되겠고요. 보증금 1억 100 플러스 월세 200 2 플러스 됐죠. 자, 임대보증금 이자가 얼마가 계산이 됐냐면요. 15만 2,876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5만 2,876원이 계산된 거에 대해서 이자율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잠깐 볼까요? 1.8%죠. 그러니까 요 금액이 나왔는데 저희 지문에서 몇 퍼센트로 하라 그랬어요? 1.1%. 요게 이제 세법 개정에 따라서 매년 개정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개정된 부분들에 의해서 암기까지는 필요가 없더라도 문제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그 이자율을 반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여기에서 이자율을 변경하는구나. 따라서 15만 2,876원으로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보고 변화된 거 1.8%일 때는 얼마였었어요, 여러분? 안 바뀌었네요. 똑같네요. 자, 그러면 확인을 다시 해야 되겠죠? 1.8%. 그래도 안 바뀌네요. 저는 앞부분이 숫자가 다른 줄 알았더니 똑같네요. 그러면 다시 1억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지워볼게요. 사라지죠? 100 플러스 바뀌죠? 15만 2,876원. 자, 다시 2.1% 바꿔볼까요, 여러분? 안 바뀌어 있네요. 다시 1억 넣을게요. 자,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돼요. 17만 8,356원. 오케이. 자, 이자율이 2.1%이기 때문에 한번 요거 검증 작업해 보실래요? 컴퓨터가 알아서 잘 하겠지 싶지만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앞서 여러분 저희 보증금 100 하나 둘 셋 1억 원에 곱하기 연이자 2.1%를 하면 얼마가 나와요? 21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건 무슨 이자라고요? 연이자라고요. 따라서 곱하기. 자, 여러분 그럼 10월부터 12월까지 날짜를 한번 세볼까요? 왜냐하면 일할 계산을 해서 이번 부가세 과세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해주면 그게 간주임대료의 이제 내용이니까요. 따라서 요건 연이자니까 나누기 365를 먼저 할까요? 365 하시고 이제 곱하기 10, 11, 10인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10, 11, 11을 다 더하면 90 며칠이 나오죠. 하지만 저희는 임대계약을 언제부터? 이 12월 1일부터 임대해 주기로 했잖아요. 따라서 12월 달 한 달인 곱하기 31일을 해주게 되면 컴퓨터가 제대로 했나? 박수. 제대로 했습니다. 17만 8,356원. 오케이.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요 금액을 부가가치세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단 볼까요, 여러분? 저희 월세 200만 원 하고요. 보증금 이자 17만 8천 원이 더해져서 과세표준이 됐죠. 부가가치세는 이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의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월세 세금계산서 작성해서 주실 때 20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녹아들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17만 8천 원의 부가세는 요게 딱 10% 17,835원. 요게 부가가치세예요. 따라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뭐다?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데요. 저희 앞서 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랬죠. 따라서 임대인 부담 시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으로 하는데 건별이라는 유형으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건별은 보통 어떨 때 이제 사용하는 거냐면 매출에 대해서 공급에 대해서 신고는 해줘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고 현금 영수증도 발급되지 않은 상황일 때 저희가 이렇게 건별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줄로 내려가서 확정 지으시고요.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방금 힌트 얻으셨던 건별 내용으로 전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경팀 김혜수 김영찬. 자, 요거 좀 중요해요. 여러분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별표. 자, 요 부분은 여러분 저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법에 의해서 부가세를 뜯어가는 행위들을 하는 게 지금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계산이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로 회계 처리가 되냐면 과세기간 말로 회계 처리가 돼요. 따라서 저희가 10월부터 12월 거에 대한 신고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12월 31일로 회계 처리가 돼야 돼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시기라고 하는 세법이 있는데요. 그 부가가치세법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과세기간 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 저희가 시간은 좀 지났지만 기간 비용이라고 해서 선급보험료 회계 처리했던 거 내용이 12월 말일자로 살아 있습니다. 저희가 재경팀에서 일반적인 전표 입력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구분 차변 3번 요걸로 하면 14건별이 안 나오죠? 6번 부가세일까요? 5번 매입일까요? 5번 매입 부가세, 6번 매입 매출 부가세 뭐예요? 매출 부가세죠. 예수금.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지금 신고하는 거니까요. 거래처는 저희가 수민산업에게 이 임대 물건을 임대해 줬기 때문에 수민산업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전표 유형은 매출 전표이고요. 14번 건별, 이게 중요합니다. 14번 건별 매출. 공급가액은 여러분이 계산하신 17만 8천 간주임대료 금액 있죠? 356원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앞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간주임대료 요거 입력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요걸 돈을 받을 건 아니에요. 돈을 받을 건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미수금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뒤에 가서 저희가 해당되는 내용들을 반영을 다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거 이렇게 갔는데 지금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분명히 간주임대료를 제가 17만 얼마를 입력을 했죠. 그런데 자기가 15만 원으로 바꿔버렸죠. 여러분 있잖아요. 건별하고요. 현금 과세 매출하고요. 카드 과세 매출은 공급가액 자리를 공급 대가를 넣어야 되는데 기억나세요? 제가 신용카드 발행금액 집계표 할 때 카과하고 건과는 요 자리를 공급 대가를 입력해야 돼요.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일로 올라가야 돼요. 175356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입력하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175356을 넣었을 때 변화가 없으면 괜찮아요. 변화 없죠? 175535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처음부터 저희 계산했던 17만 5,356원 곱하기 1.1 곱하기 1.1 이렇게 하면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 19289 이렇게 나오죠. 처음부터 그걸 입력했다면 얘가 알아서 나눠 가졌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내용은
위에 거 저교가 뭐 내려왔나 봐요. 이거는 품위 내역은 상관없는 거고요. 매출 부가세 부분이고 적용. 토탈 19만 2,891원이 이거는 돈 받을 건 아니지만 그냥 미수금 상태로 놓고 저희가 회계 처리를 바꿀 예정입니다. 자, 여기 국내 상품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국내 상품을 매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가세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변은 삭제를 할 거예요. 라인 삭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차변이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앞서 회계처리 보셨던 것처럼 세금과 공과금, 판매비와 관리비 817번. 그런데 뭐만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는 거니까 17,535원. 요렇게 이제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매출부가세이긴 하지만 뭐에 대한 매출부가세냐면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출부가세이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로 적용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표번호 확정 지으시고 다시 한번 전표 확인해 보시면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발생 17,535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는 유동부채의 증가 17,535원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가 앞서 자꾸 다소 어렵죠?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세법상 지식이 조금 여러 가지를 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의 이자를 무엇으로 과세표준으로 저희가 신고를 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요 공급가액 부분에 과세표준이 들어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10%가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로 마무리해 봤는데요. 복습 꼼꼼히 하셔가지고 반드시 될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제매입세 공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